이번에 소개할 상담은 보안학과 출신으로 현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는 신입입니다. 상황이 좀 기묘해요. 십수년 된 상사가 못한다. 현장 커리어 상사인데 나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되고 내가 더 해야 되니까 무언가 배우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2년 뒤에 원하시는 건 클라우드 엔지니어 혹은 클라우드 보안에서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막연히 서버 관리자나 인프라 담당자가 되고 싶었으나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 클라우드가 더 전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원하는 지향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 미래에 고민하게 된 시점에서 10년 뒤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다입니다. 누군가에게 장기적인 목표가 아닐 수 있으나 현재 저의 외국어 실력과 전공 실력을 생각하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최대한 했을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 영어, 직무 공부, 기술 공부 세 가지를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시에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마스터해가면서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특정 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기, 공부하면서 원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지. 개발 직무와 달리 실력을 어플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코딩 테스트가 없는데 어떤 경우를 구체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 자격증, 구체적인 직무 경험, 자소서 등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준비해서 이것들이 해결되면 취업이 되실 거라 생각하신 건데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버티는 법. 이렇게 작은 일로도 이직 고민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결심으로 버티고 싶습니다. 현명하게 버티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보통 커리어 조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과 공부와 졸업 작품은 그저 주어지는 것만 했습니다. 집이 어려워 알바 근로를 병행하며 살아왔기에 포트폴리오 없이 운 좋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오갔던 일을 아래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런 거 적어내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학교 공부 되게 성실하게 교수님 말씀 잘 듣고 학점 잘 받는 그런 타입이에요. 보니까 학점도 어느 정도 빨리 완수해가지고 9월 조기 취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바하면서 병행하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말 잘 듣는 모범생 타입. 대학생 때 제 꿈은 그저 취직이었기 때문에 미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이제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늦었죠? 아예 직무 자체를 바꿔 IT 업계를 떠날까도 생각을 했지만 일을 막상 해보니 재미있기도 하고 아예 적응 못할 만큼 힘들지도 않아서 보안 직무로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정보 처리 기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먼저 제가 드릴 말은 수평 성장하지 말고 수직 성장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분의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위치는 M1이에요. 머니 시스템 1.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단순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이분은 M3 시간을 파는 전문가 위치로는 가셔야 됩니다. 제가 2014년 정도인가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를 만난 적이 있는데 시습 시사를 따도 자기 커리어에 별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 비슷한 건 네트워크 엔지니어들도 시습 시사를 따도 별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발판해서 보안 관제나 모이해킹 PM들은 많은 이득을 얻어가지고 좋은 위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SA들이 묻는 거예요. 왜 나는 못 써먹죠? 쉽게 말하면 이거라서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를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평 성장을 해봐야 수직 성장용으로 필요한 이 자격증이 통용이 안 돼요. 저 자격증은 M3 이상 정도 되는 사람에게나 이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M3에 있는 사람도 수직 성장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왜 도움이 안 되지? 이유를 몰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수평 성장을 하지 말고 수직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버틸까요? 제가 여기서 명확히 답변해 드릴게요. 버티면요. 그 상사처럼 됩니다. 나중에 5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도전할 여력도 안 생겨요. 수직 성장할 여력이 안 생겨요. 버티면 그 상사처럼 됩니다. 그 상사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버텼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길을 찾아보고 열심히 회사에서 시킨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된 바탕이 뭐냐? 철저하게 워커적 개념. 뭐? 어떻게 하면 회사의 일을 배울까요? 당신이 그 평균적인 수준이면요. 거기서 못 올라가요. 그 평균적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별도로 새로운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고생을 몇 년 하다가 저한테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솔루션 엔지니어는 본인같이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해가지고 고졸 학생들 같은 경우 정보 처리 기사 따기 전까지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전직하는데 씁니다. 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에 요즘은 정보 처리 산업 기사도 받지만 예전에는 100% 정보 처리 기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졸 학생들이 오면 OP로 일단 먼저 취업을 시켜요. 네트워크랑 리눅스만 익히면 OP로 취업할 수 있어요. 거기에 취업을 시키고 난 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리팩토링 과정에서 들었어요. 그게 원래 리팩토링 과정이 직장을 다니면서 들으라. 돈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OP 같은 경우 주말마다 바뀌고 솔루션 엔지니어도 사실 주말마다 정말 바쁘거든요. 매주 안 와도 네 진도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리팩토링이에요. 이게 가장 최근 사례예요. 이걸 지금도 써요. 이렇게 해서 최상위까지 올라간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저번에 초청했던 전인석 소장도 고졸이었던 상태에서 엔드포인트 보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보안관제로 넘어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즉 뭐 수직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M1에서 솔루션 엔지니어 시작하는 어떤 M1에서 시작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바탕으로 그 돈 가지고 별도로 공부해서 내 시간당 연봉을 올리는 M3, M4, M5 이렇게 올라가겠다라고 수직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고졸 학생 같은 경우 학원제가 나오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제를 한 2년 받아요. 그래서 그 목돈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그만두고 전직을 바로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칼취업을 했어요. 미리 준비된 인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수직 성장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항상 이직 전직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보통 하는 게 수평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직 성장을 위해서예요. 지금 AI 스쿨에서 제가 비즈니스 쪽으로 키우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 고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트워크 솔루션 엔지니어로 회사를 3번 올렸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리팩토링 과정, 모의해킹 과정 들어가지고 취약점 진단 컨설턴트로 이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곧바로 1년 채우자마자 다음 수직 성장으로 담당자로 이직을 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비즈니스 트랙 쪽으로 키우고 있는 저희 쪽 넘버트입니다. 저한테 비즈니스 경영 교육을 모의해킹을 들으면서 별도로 1년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버티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당 연봉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내 성장보다 회사의 성장이 못 따라갈 때는 그 회사를 버리고 내가 졸업을 해야 돼요. 본인은 대학생이고 정보 처리 기사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본인은 1년에 이걸 발판으로 공부를 하면서 전직을 하셔야 되고 솔루션 엔지니어 1, 2년 경력을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다음으로 전직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일을 한번 해본 게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더 크게 성공하겠다는 욕망이 있고 거기서 제가 성장과 배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한 습관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깨를 다 이끌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깨 상위에 있고 대부분 PM들도 그런 타입들입니다. 대부분 PM들이 그런 타입들이고 이미 경험으로 그런 타입들이 일을 잘한다는 걸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버티는 게 문제가 돼요. 오히려 자기 실력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열심히 M3만 노리고 계속 탈락만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돈을 바탕으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관련돼서 가장 괜찮은 말을 들은 게 안나 윈토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데서 실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패션 디자인에 관련돼서 제일 유명한 편집장이에요. 이 안나 윈터가 계속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취업도 안 하고 발버둥 치는 신입 디자이너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제발 돈을 벌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해라. 이건 뭐? 일단 M1이든 뭐든 취업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별도 일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공부를 해라.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자기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신규 대박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본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하거든요. 아예 그냥 올인하는 경우는 초기 코파운더 말고는 없어요. 우버 CTO인 투안펜 같은 경우에도 원래 VM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M1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다음 M3 수직 성장으로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되나 이렇게 버틴다는 생각을 하면 상사처럼 됩니다. 그 상사도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는 상사 말을 잘 듣고 잘 배워야지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입사해서 절대 배우는 건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더 하고 습득하는 거지.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